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촌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입니다. 네, 우선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리플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SC와의 소송인데, 자, 최근에 SC가 최종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복하면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도 이에 지금 합의 스탠스가 아닌 항소로 맞대응을 하면서 현재 이 소송이 좀 더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여파로 이 20%나 급락 흐름이 전개됐지만, 자, 이전 전저점을 깨지 않은 채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리플은 이제 소송을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자, 그래야만 리플이 갖고 있는 이 펀더멘탈, 그 어떤 코인보다도 뛰어난 펀더멘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 멋진 상승 랠리가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송이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될까 할 것인가? 자, 우선 소송에 있어서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대선이죠. 자, 이 대선 상황은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이 해리스와 트럼프의 전국 지지율이 동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해리스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바통을 이어받은 이후에 초기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자, 그러나 현재는 지지율이 49에서 48%로 좀 하향을 했고, 트럼프는 오히려 44에서 48%로 상승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죠. 26일 정도 남았는데, 이 시간이 이제 지날수록 이 트럼프의 이 상승 추세가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이제 스스로 칭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당선이 되게 되면은 우리 코인시장에 강력한 훈풍이 불어오게 될 것이고, 또 우리 리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 바로 SC 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재임 첫날에 바로 해임을 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최근 전 SC 위원은 트럼프의 새로운 행정부에서는 새로운 위원장의 로빈후드 법률 총괄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로빈후드는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이죠. 네, 그래서 새로운 위원장은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이 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리플과 SC 소송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자, 곧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입지는 계속해서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SEC 내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 이 SEC 위원 마크 우에다는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법의 불투명성을 현재 언급을 하면서 이 SEC를 내부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산업이 미국에서 번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지 않았다라면서 SEC를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헬스터 피어스라고 하는 SEC 또 다른 위원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헬스터 피어스 위원은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자, 과거 이 헬스터 피어스 위원인데, 자, 리플의 소송전을 두고서 SE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라면서 SEC를 역시 내부에서 비판을 해왔었던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이 헬스터 피어스 위원 같은 경우는 현재 트럼프 진영 내에서 이 차기 SEC 후보 명단이 현재 나들고 있는데, 자, 그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선 이 로빈후드의 법률 총괄이 임명이 되거나 헬스터 피어스 위원이 임명이 되거나 누가 이제 SC 위원장으로 선출되던 간에 우리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자, 리플과 SC의 소송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를 지어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SC 위원장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결국 리플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전개가 돼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SC 같은 경우는 이 항소 제기를 했는데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전 SC의 변호사는 SC의 항소 결정에 대해서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법원의 판결 자체를 뒤집기
위해서는 SC는 자신들의 논리를 뒷받침할 증거 준비가 쉽지가 않고 이에 항소 결정이 지속적으로 연기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SC 같은 경우는 항소를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죠. 승소 가능성이 매우 10% 미만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자, 법원에서는 이 판결에서 피해자나 사기꾼이 없다라고 판결을 했고 또 항소 법원이 지방법원 판사들의 결정을 뒤집는 사례가 10% 미만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항소를 진행했기 때문에 SC의 앞길은 굉장히 험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SC 위원장 같은 경우는 현재 민주당에서도 지금 팽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SC 접근 방식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디지털 자산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대중의 인식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 게리 겐슬러 SC 의장을 혁신 친화적인 규제자로 교체할 것을 벌써부터 암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게리 겐슬러의 이 암호화폐에 대한 굉장히 폭압적인 행보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표심을 해리스가 아닌 트럼프로 현재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가 벌써부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도 특단의 결단을 내릴 시간이 이제 다가오게 된 것이죠. 대선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이 이제 더욱더 격차가 발생할수록 자, 해리스 측의 민주당 측에서 입장을 곧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플과 SC 소송도 원만히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은 리플은 이제 역대급 폭등 랠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실제 이 소송이 얼마나 큰 작용을 하고 있느냐, 바로 과거에 리플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까지 넘어서면서 시총 2위까지 올라선 코인입니다. 알트코인의 대장 코인이었었죠. 자, 그런데 이 이후에 SC로부터 소송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하방 압박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리플의 원래 가치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더리움과의 격차는 계속 좁혀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한 10배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격차가 계속 줄어듦에 따라서 리플의 가치는 10배 정도는 충분히 최소 10배 정도는 우리가 그 수익 구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리플과 SC의 소송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 곧 그 끝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직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동전 가격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신다. 꼭 미리미리 선점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현재 소송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그래서 언제라도 변동성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기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되시고요. 우리 안전하게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비중 관리하면서 함께 공략해 나가실 겁니다. 이 모든 부분은 제가 무료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도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현재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PC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17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우선 SC가 이제 항소 이유에 대해서 현재 아직까지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이번 주 17일 또는 18일까지는 항소 이유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현재 증거 확보가 굉장히 현재 좀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증거를 확보해서 항소 이유를 제출을 하기보다는 이번에 17일자로 갑작스럽게 SC가 비공개 회의를 잡았는데 아마 이 비공개 회의 때 리플과 지금 물밑 접촉을 하지 않을까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지금 잡힌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SC 측에서도 가장 다급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안이 리플과의 소송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주 17일 한국 시간으로는 18일 새벽 4시입니다. 그래서 이때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리플과의 원만한 합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이 소식은 아마도 비공개 회의다 보니까 이번 주 주말 정도 또는 다음 주 초 정도까지 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리플에게 있어서 이번 10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리플의 전 임원은 리플 코인의 XRP 토큰의 우수성을 강조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한계를 넘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자, 리플의 전 개발 책임자인 매트 해밀턴이 최근 팟캐스트에서 지금 리플 코인이 비트코인보다 기술적으로 우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자, 낮은 처리량으로 인해서 대규모 채택은 어려울 것이고 또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이를 넘어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네트워크 확장성이 낮아서 최대 10건의 거리만 처리할 수 있어서 대규모 사용에는 한계가 있는 점입니다. 자, 실용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가치가 떨어지는 코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반면 리플 레저는 지난 1년간 초당 1,500에서 3,400건으로 처리량을 증가시키면서 더욱 많은 거래를 수용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거래 비용 역시도 0.0002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 비트코인의 높은 거래 비용보다도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리플의 확장성,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자, 리플은 비트코인을 능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일반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암호화폐로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더 나아가서 자, 리플의 태생을 우리가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 자, 리플 같은 경우는 국경 간 결제를 위해서 태어난 코인입니다. 자, 지금 이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은 스위프트가 모두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위프트는 시간이 갈수록 지능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 하에서는 우리가 해외로 송금할 경우에 이 영업일 기준 3일에서 5일 정도 늦으면 뭐 일주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 수수료도 굉장히 비쌉니다. 자, 근데 반대로 이 리플 관련 거래는 4초 이내에 완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프트 거래에 지금 10%만 리플이 처리한다 하더라도 리플은 1,0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결국 모든 스위프트 거래가 이제는 리플 토큰의 리플 레저를 통해서 처리가 되게 될 것이고 또 그레스케일 운용사에서도 이번에 이전부터 리플을 스위프트의 대안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 이 그레스케일에서는 자, ETF 승인의 전 단계인 신탁 펀드, 리플의 신탁 펀드를 이번에 미국 최초로 출시를 했죠. 그래서 그레스케일에서도 리플의 이런 우수성, 뛰어난 펀더멘털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ETF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향후 리플의 가치가 계속해서 멋진 상승 랠리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직 동전 가격일 때 자, 우리가 절대 이 가격을 놓쳐서는 안 되신다라는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도 그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고 미국 대선 상황도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가 돼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비트코인의 반감기 효과도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세 번째 반감기 시즌 때도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약 1160%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월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세 번째 반감기 시즌 때 리플은 저점에서 고점까지 1160%, 13배 가까이 폭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감기 시즌이 시작되기 전 리플은 SC로부터 소송을 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저점을 찍은 날이 20년도 12월 29일 그리고 소송을 당하기 시작한 날이 12월 22일입니다. 그러면 저점을 찍기 일주일 전부터 이미 소송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반감기의 효과로 인해서 1160%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소송도 마무리 국면에 있고 또 이제 반감기 시즌이 효과가 이제 곧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함께 시너지를 만들면서 이전 전고점은 너무나 쉽게 뚫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방향성이 나타나기 전에 꼭 미리미리 선점을 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그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은 자, 리플에 대한 수요는 폭발할 수밖에 없고 ETF 출시와 이거 리플의 대형 호재, IPO 등이 순차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시작이 되면은 연쇄적인 폭발 랠리가 펼쳐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직까지 저평가 됐을 때 꼭 한 개 코인이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 주실 것을 여러분께 권유 말씀드리고 앞으로 정말 재밌는 장이 이제 곧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금리 인하도 이번에 4년 만에 단행이 됐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단행이 됐기 때문에 고래 세력들 역시도 이 금리 인하를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왔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금을 유입을 시키게 되면서 우리 코인시장도 이제 곧 불장으로 진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벌써부터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먼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래 세력들은 현재 먼저 자금을 확보한 이후에 다시 메이저급 코인들로 자금을 이동시키면서 그렇게 불장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불장 진입 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순환매 장세이죠. 자, 이 틈새 시장이 벌써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벌써부터 지금 차트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서 급등 흐름의 초입을 만들어 놓은 차트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자, 이런 분들 부분도 무료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께 모두 다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현재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모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사용하시는 기기에 따라서 간단히 각각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조정장이 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물려있거나 궁금하신 종목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개별적인 상담, 개별적인 종목 진단까지 모두 진행해 드리고 있고 또 급등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저희 모두가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